진보당의 의원 하나가 행사에서 참가자들과 인사를 하던 윤석열 대통령을 마주치고는 손을 잡고 안 놔주면서 항의를 하고 손을 놓은 후에도 뒤통수에 대고 소리를 지르다가 끌려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화문에 있는 세종대왕상 아시죠? 그 위에는 올라가면 안 됩니다. 불법이에요. 그런데 시위를 하면 꼭 그 위에 올라가서 시위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특히 특정 진영 똥86의 후예들. 올라가는 것 자체가 불법인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위를 하면 바로 끌어내려지고 또 체포됩니다. 그런데도 왜 계속 거기를 기어 올라갈까요? 며칠 전에는 한 극렬 좌파단체 소속 대학생들이 용산 대통령실을 뚫고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0명이 현장에서 잡혔는데 현재 입건된 상태예요. 특히 거기가 국방부 건물이기도 해서 초병이 군인인데 초소를 돌파하려는 과정에서 군인들이 여럿 다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이례적으로 이 사건을 군형법으로도 입건한 상태예요. 왜 그랬을까요? 고작 대학생 나부랭이 10명이서 정말로 대통령실을 뚫고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확대해 보자면 테러범들이 테러를 저지르는 이유는 뭘까요? 누가 봐도 잘못이고 어떤 결과가 있으리라는 것도 잘 알면서도 왜 그런 짓을 저지르는 걸까요? 세종대왕상에 기어 올라가는 이유, 그리고 대통령실을 뚫고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이유, 그리고 테러, 셋 다 정확히 같은 이유로 벌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불법이고 그게 잘못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유입니다. 그게 불법이라서, 그게 잘못이라서. 왜 한강시민공원도 아니고 하늘공원도 아니고 여의도 광장도 아니고 시청 잔디밭도 아닌 세종대왕상에 올라가서 시위를 하는 걸까요? 바로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시위를 하면 바로 체포되고 끌려나가니까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오래 시위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잡혀버리니까요. 대통령실에 대체 왜 진입을 시도합니까? 설사 성공하면 그러면 어쩔 건데. 이게 무슨 대통령 옥좌에 앉으면 자기가 다음 대통령이 되는 그런 술래잡기나 깃발 뺏기 같은 것도 아니고 10명이서 맨몸으로 대통령실을 쳐들어갈 수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설사 저런 놈들이라도 그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진입을 시도할까요? 불법이니까 그렇습니다. 잡히니까. 그리고 잡히면 기사가 뜨니까. 세종대왕상 앞에서 시위를 하면 기사가 안 뜨는데 세종대왕상 위에서 하면 기사가 뜨니까.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를 하면 아무도 기사를 내주지 않는데 대통령실을 뚫고 들어가려고 하면 기사가 뜨니까. 테러도 다르지 않습니다. 정확히 똑같은 이유로 일어나는 거예요. 기사가 나가고 주목을 받으니까. 세종대왕상에 기어 올라가서 개판을 치다가 체포되는 애들, 체포되면 반드시 뭐라고 말하느냐?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정부에 반한다는 이유로 개처럼 끌려갔다.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마치 어디 운동권 교과서에 이런 문장이 실려 있기라도 한 것처럼 다들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왜 체포됐느냐? 올라가면 안 되는 곳에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거기 올라가서 대통령 칭찬과 찬양을 해도 똑같이 잡혀갑니다.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가 잡혔다. 왜 체포되고 왜 기소될까요?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어서 대통령을 욕해서? 아니요. 군사보안시설에 침투를 시도했기 때문이고 그 과정에서 군인들에게 부상을 입혔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을 찬양하면서 대통령실에 진입을 시도해도 똑같이 체포되고 똑같이 입건됩니다. 자, 이제 어제 얘기로 돌아와서 대통령이 전북을 방문했어요. 전북의 특별자치도 지정을 축하하는 자리였다고 하니까 전북의 입장에서 일종의 잔칫날이고 대통령이 그래도 전북을 신경 쓰느라고 그 자리에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건 사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북 지역 언론에서 지역 정치인이 잔칫날에 죄를 뿌렸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적이 뭐였고 맥락이 뭐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 대통령 손을 붙들고 놔주지 않는 것은 중대한 보안 위협입니다. 대통령 뒤통수에 소리를 지르는 것 역시 당연히 보안 위협입니다. 미국 대통령 손을 잡고 안 놔줬다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으십니까? 강제 퇴장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대통령 뒤통수에다 대고 소리를 지르는 행위. MBC 기자도 그 짓을 하다가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죠. 그건 단순히 소리를 많이 질렀다, 귀가 아팠다, 듣기 싫었다 이렇게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그걸 놔둡니까? 그게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동안 경호 대상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그걸 놔둡니까?
그러니까 경호원이 그만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호원이 그만하라고 하면 그래서 그만해야 되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경호원이 퇴장을 하라고 하면 대통령도 그 말을 듣고 퇴장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정해진 룰이에요. 그런데 그 짓을 하다가 멈추라고 해도 듣지를 않다가 끌려나갔다는 겁니다. 그 짓을 한 진보당 강성희는 자기가 끌려나갈 거라는 걸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을 거예요. 강성희라는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한번 보죠. 전과가 5개입니다. 공무집행 방해, 업무 방해, 폭처법이 5개가 걸려 있어요. 공동주거 침입, 공동상해, 집단 흉기 상해. 강성희는 이 전과들이 투쟁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변명했다고 합니다. 세종대왕상에 기어 올라가는 놈들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정부에 반대했다고 끌려갔다. 아니요, 천만에요. 강성희의 전과는 투쟁을 했기 때문에 생긴 게 아닙니다. 주거 침입, 공동상해, 집단 흉기 상해를 저질렀기 때문에 생긴 전과예요. 저는 왜 저런 전과가 없느냐? 여러분들은 왜 저런 전과가 없느냐? 투쟁을 안 했기 때문이 아니라 공동상해, 집단 흉기 상해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강성희는 이런 일의 전문가인 겁니다. 내내 그걸 하면서 산 사람이에요. 대통령의 경호를 위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일이 터지자마자 진보당이 내놓은 성명을 보면 소리를 지른 적도 없고 소동을 일으킨 적도 없다. 악수만 하고 손을 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현장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손을 잡고 안 놔서 경호원이 놓으라고 말리는 장면, 그리고 뒤통수에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그대로 다 찍혀 있어요. 보십시오. 원래 하려던 게 이거예요. 경호 위협을 해놓고 직언을 했다는 이유로 끌려나갔다고 프레임 짜기. 세종대왕상에 올라가는 놈들과 완벽하게 똑같은 대사죠. 운동권의 전형적인 레파토리입니다. 그래서 원래 저쪽 라인인 진중권 씨도 이 사건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건을 만들려고 의도적으로 한 거라고. 이게 버릇이라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강성희가 소리 지른 국정기조를 바꾸셔야 됩니다. 이 말은 꼭 직언같이 들리죠. 그러나 사실은 아무런 뜻이 없는 문장입니다.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저 자리가 그걸 진지하게 듣고 있을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국정기조를 바꾸셔야 됩니다가 아니라 세계를 평화롭게 만드셔야 합니다. 지구온난화를 막으셔야 됩니다.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라고 얘기해도 똑같은 상황이라고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저건 직언이 아니죠. 강성희는 예전에도 피켓을 들고 윤 대통령을 따라다닌 적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 임기를 줄이라고. 이것도 직언입니까? 그리고 거짓말까지 하는 겁니다. 소리 지른 적 없다. 소동 일으킨 적 없다. 영상이 다 남아있는데도 일단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그 한 통속인 민주당이 받아서 얼른 운동권스러운 성명을 내는 거죠. 이제 누가 무서워서 직언할 수 있겠냐고. 니들은 직언을 경호를 위협하면서밖에 못하냐? 그냥 정상적인 상황에서 다른 정상인들처럼 말하지는 못하는 겁니까? 니들 똥86 운동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윤 대통령을 지지해도 싫은 소리도 곧잘 하는 사람입니다. 직언을 하는 사람인 거죠. 여태 만나 뵐 일이 없어서 직접 대화할 기회는 없었습니다만 뵐 일이 있었다면, 드릴 말씀이 있다면 직설적으로 할 거예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정상적인 상황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야지 전혀 그런 자리도 아니고 맥락도 없고 앞뒤도 없고 그냥 손잡고 위협하다가 끌려나가면서 자기는 직언을 했을 뿐이다. 그게 무슨 직언이냐고요. 그냥 테러 행위고 개소리지. 민주당은 지금 국회의원이 끌려나갔다고 사과를 하라고 객객대는 중인데 국회의원이면 대통령을 위협해도 됩니까? 사과는 진보당에서 해야죠. 위협을 한 거, 소롱 피운 거, 앞뒤 못 가리고 대통령 뒤통수에 소리 지르는 그 못 배워 처먹은 버릇, 그걸 사과해야죠. 니들이 죄를 지어놓고 왜 남들 보고 사과를 하라고 적반하장입니까? 이번 사건은 논란의 여지도 없고 말할 가치도 없는 사안이에요. 지역 정치인이 총선을 앞두고 관심의 눈이 멀어서 대통령을 위협한 사건입니다.
파리가 뭔 냄새를 맡으면 미쳐 날뛰듯이 요즘 선거 냄새를 맡고 미쳐 날뛰는 족속들이 덜어 보이는 것 같은데 경호실의 이번 대응은 지극히 상식적인 겁니다. 미국이 아니라서 다행히 테이저 안 맞은 걸 조용히 감사하는 게 좋겠습니다. 강성희는.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